조직배양묘를 나쁘다고 하시는 분 있고 있겠죠. 이거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 이걸. 토양검정을 의뢰했을 때 거기 미생물이라든가 그러면 요게 없어지느냐? 아니죠. 요거는 왜 안 믿어. 이 3년이가 4년 됐다 했잖아. 얘는 지금 큰일 났어. 머리가 무거워서 쏟아지려고. 왜 안 믿어? 보여줘도 안 믿어. 뭐 어떡하라고? 두둥 23년 8월 8일 환자 버전입니다. 어느덧 언제 한 달 지나나. 한 달 되면은 다 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지금 요 꼬라지를 보니까 통증은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 저기 목발, 이 나무가 아니라서 이 스댕발하고 발을 살짝 뒤져도 되니까요. 단거리 운전은 가능한데 장거리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한 다음 주에 나온다 해도 정상적으로 막 뭐 들고 나르고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이번 주 걸음마 연습 조금 하고 다음 주부터는 원장님은 한 발로 다니라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나 왼쪽에도 통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차근차근 무리해봤자 좋을 거 없고, 무리해봤자 좋을 거 없는데 무리할 때 여름에 들어온 애들 상태 좀 볼까? 자, 얘네는 역시나 무리할 때 와서 뿌리가 없습니다. 그 만상이 만상을 떠나서 여기 뿌리 내리고 있다. 하원시아 계열이요. 예전에 일본에서 급나게 고가 몇백 몇천 그럴 때 했던 애들이 적어도 수십만 원 엄청나게 저렴해졌어요. 여기도 나오고 있네. 그런데 조직배양묘가 대부분인데 조직배양묘를 나쁘다고 하시는 분 있고, 야 실생이 최고야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간에 판매자 그 다음에 키우고 취미인 중간의 입장에서는 조직배양이면 조직배양, 실생이면 실생, 영양번식, 조직배양도 넓게 보면은 영양번식 자구입니다.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의 자구라네. 자구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하나를 딱 입을 세포를 떼서 증식을 시킨 거라서 조직배양도 넓은 의미에서는 영양번식입니다. 자구 새끼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나쁘다고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 순화과정. 가격이 저렴하니까 유통이 되긴 하지만 이째로 온다면 이 무늬 끝내주죠. 예전에 이런 무늬가 어딨어. 그래서 뿌리가 하우시하니까 이제 만만해가지고 빨리 내릴 것 같아서, 농가도 마찬가지, 매장도 마찬가지, 간혹 순화과정, 그러니까 배양을 해서 자체적인 순화과정을 통해서 밖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이 물건을 샀죠. 여기에서 다시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이렇게 여름에 오면 안 되는데, 성질도 급하고 해서 저번에 사놨다가 얘랑 같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슬슬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어제 여기 갑자기 손이 떨리네. 0.5초 뻘소리 하면은 맥주를 한 달 넘게 끊었더니 손이 떨리네. 아 진짜 맥주를 마셔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못 마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얘네들이 약 한 달 정도 제가 다리를 다친 시즌에 같이 왔어요. 꼽아놓은 상태고, 어저께 똑같이 다싹을 준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준 건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하고, 아무튼 조직배양묘라든가 해외에서 수입이 돼서 온 묘는, 식물은 순화 과정을 거쳐서 구입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거 홀라당 팔고 뿌리 내리면 드린다고 하죠. 그 다음에 삐리리가 생기거나, 여기 봐봐, 요러다가 이제 요 정도에 큰 문제는 아닌데 짓물르거나 뿌리 내리다 말거나 그런 과정도 있어요. 아무튼 순화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질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저희는 하우시아 전문 매장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키워요. 대충 키우다 보니까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가온을 안 해주고 하다 보니 한 여유있게 1년도 걸려. 1년. 그래서 어느 정도 순화 과정만 거치면 다 쌩쌩하다. 요거는 뭘까요? 조직배양묘일까? 실생일까? 처음에 애초에 실생이었지만 자구로 번식한 것일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 그때 있었던 거를 영양번식, 새끼로 번식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배양 내에 재배실에서 있다 보니까 햇빛을 받는 게 아니라 등에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우짜라 보이는 현상은 좀 있어요. 약간 살짝이 도장이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조직배양묘는 표시가 난다고 말씀하시지만 얘가 제대로 순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표시 안 납니다. 구별 못 합니다. 다음에 정신 차리면 제가 천천히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웬만하면 구입하셔서 좀 맡겨두세요. 맡겨서 가능하나, 그 매장에다가 관리가 가능합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해줄 거예요. 얘도 지금 거의 1년 이제 순화 과정 다 거친 1년 됐나? 1년 안 됐구나. 1년 안 됐나? 1년 잠깐만. 1년 안 된 것 같은데. 얘네들 다 이거 조직배양묘였어요. 구별 안 가요. 콤포토니아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순화 과정을 완벽히 거쳤는데 제가 꼬라지가 이 꼬라지라 관리가 제대로 좀 안 돼서 그런 게 문제가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외형상 제 마음에 썩 안 차서 그래요. 썩 안 차서. 아무튼 어느 정도 순화 과정을 거치면 구별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조직배양이든 뭐든 건강한 거 사시면 됩니다. 건강한 거. 불대기유 틸란도 잘 자라네. 저쪽에 어제 약친 거 겸사겸사 보고 오늘 질문 들어온 거랑 해결을 해드리는 의미에서 저 뒤쪽으로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아, 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 감룡이 친구, 나 이거 감룡이 친구라서 당연히 여름에 자는 줄 알았거든요. 얘 아니네. 얘 감룡의 사촌이네. 사촌. 그 실바티카 그 저기 발바닥. 아, 이거 이래서 식물은 오래오래 키워. 원래 제가 화단에 있어야 돼. 화단에 있는데 걔는 되게 커요. 이 손바닥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땅바닥에 있어서 그런지 잎이 연중이 있어가지고 제가 타이밍 판단이 잘 안 됐거든요. 얘를 보니까 얘는 더울 때 좀 많이 잎이 나오네. 요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요번에. 이래서 죽여봐야 아는 거예요. 죽여봐야. 아까 요거 이쁘네. 이쁘죠? 핑크 수정. 생긴 게 당차죠? 똑같이 1번 배합토의 펄라이트 식재, 저희는 하우시아도 동일하고 한다고 그랬죠? 요것도 조직배양묘였어요. 지금 순화 과정을 완전히 거친 거. 아주 튼튼하고 이쁩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상담 전화도 받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인, 안 죽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거,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 이걸. 안 죽는 거 아니까, 이상 없는 거 아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배합토랑은 달라요. 저희는 상토를 사용 안 하고 피트모스를 직접 갈아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1번, 2번 배합토가 그런 역할을 해요. 미생물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저희가 보충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그래서 8개월 이상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왜 8개월까지도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그거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토양 검정을 의뢰했을 때 거기 미생물이라든가 그 수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 수개월 이상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미친 짓 아닌 미친 짓을 물질 하는 걸 보고 전화가 궁금해서 오셔서 지금 약을 쳐도 됩니까? 약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불안한 게 약해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영상에서 보통 약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솔직히 약해라기보다는 농도장애, 그 다음에 일소피예요. 약을 쳤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약에 의한 문제는 맞지만 대부분 햇빛이 바로 노출이 해서 태워버리거나 또는 농도를 진하게 해서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약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나이신계 항생제, 침투 이행성 살균제를 살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얘들이 금으로 변해. 열화현상하고 다른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이 노랗게 생기는 금처럼 그런 보이는 증세가 가끔 나와요. 그거는 뭐 약해라고 할 수도 있겠어. 그런데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렸지만 강조하면서 침투 이행성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표면에만 반응할 표피 세포에만 반응이 돼. 표피만 왁스층까지만 살짝 걷어내면서 여기만 반응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일소피에 지금 여기 55% 차광막이에요. 저희는 이불 없습니다. 이불 안 덮고 생비닐에 55% 차광막 하나만 하고 있어요. 팬 타이머 맞춰서 돌고 있고 선풍기도 일직선으로만 나가고 가급적 센 바람이 식물체 직접 가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간접이라고 표현 좀 그렇지만 저쪽에서 얘가 이렇게 바람이 날아가면서 식물체 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직접 선풍기를 의도적으로 때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다리 조금만 컨디션이 힘들어. 지금 막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다시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 카페에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영상도 보면은 선풍기 이야기 또 있고요. 아무튼 문제가 생기면 쳐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거 왜 쳤느냐, 일주일을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우스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하우스로 나오더라도 솔직히 목바지 입고 못 돌아다녀요. 그렇게 울퉁불퉁 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보다가 어저께 이제 뽀은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약간의 반점이 형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특히 뒤쪽에서 되게 신기한 거는 저 여름에 이런 증상 없었어요. 해마다. 아까 좀 있으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뒤쪽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번지는 느낌? 근데 바람의 방향이나 선풍기의 방향이 뒤쪽에부터 이렇게 가는 공교롭게도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제가 닷삭을 물도 이제 탈수가 좀 심했으니까 제가 물을 끊어서 키우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는 9개월 6월에 커팅해서 그네로 만들어서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 2 2월달에 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애들이 텐션감이 빵빵하게 탄력 강도가 빵빵하게 유지되게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테스트를 1년짜리 9개월짜리 널어놔도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여름에 이맘때 물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너는 왜 거꾸로 행동을 하느냐. 그거는 불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시라는 의미예요. 말라 죽진 않는다, 물을 그렇게 붕괴도 죽지는 않으니 그냥 하셔라 이런 의미고, 저는 그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건 제 스타일 그런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결론은 맞아요. 식물 관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점의 증세가 보여서 제가 여기 좀 심하죠. 그래서 제가 닷삭을 병증 기준으로 살포를 한 거예요. 병증 기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거나 저한테 이제 문의를 드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100%예요. 100%. 장마가 길어질 경우에 가볍게 이슬 맺히듯이 쳐주세요. 열대야 중간에도 가끔씩 이슬 맺히듯이 쳐주세요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했잖아. 집구석에 방구석 찌그리가 돼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반점이 저희 집에서 조금 한 8개? 하나, 둘, 셋, 넷. 한 8개에서 9개 정도가 반점이 저런 식으로 생긴 거 저는 처음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여태까지 해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거를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있는가는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샘플을 연구소에 한번 갖다 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증 기준으로 그 흠뻑 친 거라 보시면 닷삭은 약흔히 허연 얼룩이 남기는 해요. 이렇게 예방 기준에서는 이렇게 안 남아요. 그 다음에 이거 물 몇 번 주면 쉽게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뒤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약간의 그런 느낌 아닌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어제 급하게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을 친 거죠. 그럼 또 그러죠. 저번에 너 물 주고 약 주고 하지 말라면 약 주고 물 주거나 옅어지니까. 맞아요. 옅어져. 물을 주고 물이 있는 상태에서 약을 줘 당연히 옅어지지. 근데 제가 어제 판단했을 때는 재배동에는 분명히 제가 예방접방제 기준으로 해서 흠뻑 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여기는 왜 그렇게 했느냐. 닷삭을 병증 기준으로 살포를 할 때는 뿌리에 흠뻑 안 적셔줘요. 저는 안 적셔줍니다. 병증 기준으로 시석을 했을 때 20L에 80에서 100ml 80, 100ml, 예방접방제 기준에서는 20L에 30ml, 그때는 뿌리까지 적셔주는데 병증 기준에서는 잎만 줘요. 잎만 주기 때문에 물을 먼저 주고, 그 물이 고여있잖아요. 고여있는 상태에 약을 주면 농도가 옅어지니까 하나만 안 할 거 아니에요.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약을 물을 쳐내듯이 줬어요. 물을 흠뻑 준 거죠. 기존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질 정도로 닷삭에다가 뉴스모를 섞어서 흠뻑 줬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약흔 얼룩 여기 남아있는 거고, 요거는 일반 농약하고 달라가지고요, 물 몇 번 주면은 금방 찌워져요. 예방 기준 했을 때는 뉴스막 섞으시면 이렇게 남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다리도 맛이 가고 막 이제 어제 물 주고 약 주고 하느라고 지금 4시에 나와서 어제 9시에 갔으니까 5시간을 있었어요. 5시간. 이거를 저 언니 아들 것까지 다 준 거거든, 벽돌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지쳐서 젖고, 그 뭐 안에 수중버터도 넣어놨지만 충분히 젖는 거를 좀 등한시해서 얼룩이 약흔이 좀 남아있는 건 있습니다. 이런 건 뭐 별 문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태 못 보던 거를 느낀 게 있어서 요게 조금 요런 형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첫째 순서는 닷삭 높이엔 닷삭 5일 간격으로 해서 그렇게 살포를 할 예정이에요. 병증 기준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러면 요게 없어지느냐? 아니죠. 요거는 이미 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라 요거는 흉터로 남을 거고, 속살부터는 깨끗하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치유가 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핑크 장갑이 뽀은인에서 추천드리는 자재는 저희 매니아드 특징이 있는데,
한번 사용하면 계속 쓰십니다. 다른 약 안 씁니다. 물론 제가 충분히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일단 대기업 회사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실용 농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려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느끼시니까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 근데 이제 조금 아쉽게 좀 작은 용량은 안 나온다는 거. 그래도 뭐 베란다에 뭐 다육이 50개에서 뭐 100개 사이, 그 다음에 키핑장 테이블 1개 이상, 그런 분들은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증세가 조금 애매한데 비슷한데,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레드불 있는 데가 뒤쪽에 산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무런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딱 저기 산 입구까지만 시원하고요. 여기는 뭐 상관이 뭐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까도 온도를 보니까 최고가 42도 정도 찍혔어요. 지금 다시 해가 뜨는 거 보니까 한 38에서 39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온도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주 그냥 따뜻합니다. 따뜻해. 콩모레드도 잘 자라고 있고요. 자꾸 내가 매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왜 안 믿어? 이 3년인가 4년 됐다 했잖아, 여기에서. 아, 진짜 안 믿어. 계속 물어봐. 얘 봐봐. 지금 얘 잘하고 있잖아. 엄청, 그때보다 엄청 자랐잖아. 전시에 갔다 오고 나서 요 쬐깐한 거 1cm도 안 되는데, 요 화분이 실제로. 얘는 지금 큰일 났어. 머리가 무거워서 쏟아지려고 그래, 지금. 요만해. 얘는 1. 실제로 들어가는 게 한 1.5cm 정도. 여기. 그렇다니까. 아, 안 믿어, 자꾸. 왜 안 믿어? 보여줘도 안 믿어. 뭐 어떡하라고? 그쵸? 얘네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납작 이리들잼도 잘 자라고 있고. 아, 잘 자라는데 나는 왜 못 자라냐고. 아씨, 어렸을 때부터 왜 못 자랐냐고. 에이, 그만해야 되겠네. 에이, 맘상했어. 많이 자라서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